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꿀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강력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것으로 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고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어제 영상으로 제작했던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소식, K뱅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3.97%까지 낮췄다는 소식이죠. 자, 5%대, 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당연시하던 현재 상황에서 3%대 대출 금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작년 11월에서 무려 2%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다음날 바로 카카오뱅크도 3%대 금리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3.97%까지 낮아지고요. 이미 이제 대출 상담사를 통한 대출 금리가 벌써 3%대까지 낮아졌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이렇게 대출금리 경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크게 늘어났었던 기업 대출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고, 전체적인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없네. 그러면은 대출 수요를 잡기 위해서 금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터넷 은행이든 아니면 시중은행이든 누군가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다른 은행들도 그것을 빠르게 맞춰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짤도 돌아다닙니다. 연지나 3% 주담대 나왔대. 이게 그만큼 파괴력이 큰 것입니다. 자, 금리 수준별 수요자의 인식을 볼게요. 대출금리 2%대 진짜 싸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자, 대출금리가 3%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3.5%가 넘어가면 좀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4%대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높다는 인식이 강하게 생기면서 대출을 받는 것을 무서워하게 돼요. 만약에 대출금리가 5% 이상이다,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 대출금리 5.5% 이상은요, 수요 멸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5%를 넘었었던 작년 10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11월 달에 주택 수요는 사실상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죠. 자, 그런 와중에 3%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출시가 됐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던 금리에서 나쁘지 않네 수준의 대출금리가 됐다는 거죠. 물론 코로나19 이후의 금리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2020년 10월에요. 은행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2.66%였어요. 자, 이때는 진짜 낮았었죠. 하지만 지금 3.9%라고 낮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대중이 인식하는 금리보다 크게 낮아지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금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어떤 금리를 인식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자산시장을 전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5%대 예금금리였다가 3.6%로 예금금리가 낮아지니까 이거 금리가 낮다고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쪽을 기웃기웃거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2020년 10월에 0.9%의 예금금리의 4배에 가까운 수치지만 사람들이 이미 5%에 각인돼서 그거보다 낮은 금리에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 전망, 저는 시장금리만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5.2%의 예금금리, 6%대 대출금리 시기하고 3.6%의 예금금리, 3.9%의 대출금리 시기하고 부동산 가격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작년 11월달, 12월달 이렇게 금리가 높았을 때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 무너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제 수요자가 느끼는 대출금리는 그때하고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렇게 위험한데 집을 왜 사지?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서 본인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기준금리가 3.5%, 예금금리가 3.6%인데 대출금리가 3.9%예요. 금융채 5년물 금리도 4%인데 대출금리가 3.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낮아요. 왜 대출금리가 더 쌀까요? 이미 은행들은요, 시중금리 하락에 대비하여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프로모션하는 겁니다. 지금 약간 기준금리보다 낮게 팔아도 이게 1년, 2년, 3년, 4년을 지나면 더 이익을 준다는 걸 은행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아는 근본적인 문제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는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전세 시세입니다. 지금 매매 호가 반등하는 곳은 있어도 전세 호가 반등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거 아마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현재가 전세 매물이 많은 1분기 상황이긴 해요. 원래 1분기 때 전세 매물 많아서 매매 전세 약세가 나타나는 비수기긴 한데 지금은요, 세입자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재밌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세 구하겠다고 줄 섰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냐 이겁니다. 결국 이것은요, 전세대출 금리의 영향입니다. 아파트 전세 신규 수요는 어디서 올까요?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선호 주택에서 아파트 전세 수요로 전환이 돼요. 언제 전환된다? 주로 자녀가 태어날 때 아파트로 이동하는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아파트로 와야 되는 사람들이 높은 전세대출 금리에 못 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지려면 3월 중순 이후를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 금리가 코피스 금리와 연동이 됐기 때문이죠. 6개월 갱신, 보통 1년 갱신 두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담대와 상황이 다른 겁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할 때 나타나는 신호, 대부분 이 전세 가격을 바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은 이 전세 가격이요, 투자자 유입 규모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투자자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왜 투자자가 많이 유입이 안 되나요? 전세 가격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하락 추세고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도요, 전세 가격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냥 현재 전세 계약 연장하면은요, 지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비싼 이자 내면서 집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심리도 결국에는 전세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세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하락이 아닌 상승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전세대출 금리의 하락 속도를 보면 된다는 거죠. 주담대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에도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했습니다. IBK에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2년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그래서 IBK 안심전세대출 허그 보증 상품은요, 4억까지 대출이 되는데 3.93%까지 대출금리가 적용되고요. 5억까지 대출되는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4.06%까지 됩니다. 자, 이 IBK 안심 전세대출 상품은요, 이제 영업점에서만 이제 가입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상으로 금리는 확인은 안 되지만 저희가 체크한 금리는 3.93%였습니다. 자, 정부와 금융권이 고정금리 전세대출금리 상품을 출시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은행들이 호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얘가 중요하냐면요, 이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은요, 2년 금융채나 2년 코리보 금리과 연계하다 보니까 시장금리 적용이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금리가 빠르게 낮아지는데 전세대출 상품이 이게 적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빨리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행이 3.9%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어제 영상으로 제작했었던 3.9%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지금 서울 지역 월세 선호도 늘어나는 거 아시죠? 전세 세입자가 왜 없냐? 월세, 반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보다 반전세가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돈 전세 보증금으로 하고 그 이상 금액은 대출 받을까 월세로 할까? 월세가 낫네. 하지만 3.9% 전세 대출 금리면요, 전세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전세 대출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30-40%는 흔하게 폭락한 전세값, 예를 들어 3억 보유한 가구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출을 안 받고 집을 구하려고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아마 빌라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복도형 아파트 정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주거 수준을 높이고 싶어요. 근데 어디 살고 싶나 봤더니 강동구에 가봤더니 신축 아파트 아르테온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예요. 얘가 한때 전세 시세가 10억 5천까지 갔다가 현재 6억 4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3억 보유한 가구에서 이 아르테온에 가려면요, 5.5% 대출금리였을 때는 137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됐습니다. 부담스럽잖아요.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거란 공포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 금리가 더 올라갈 거란 공포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출 금리도 3.9%로 낮아졌는데 이자가 97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3억 보유한 가구가 그냥 빌라 전세 살까요? 한 달에 97만 원 내고 아르테온에 살까요? 아르테온에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도 금리가 낮아질 거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날 요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 첫 번째가 1주택자 전세대 자금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발표입니다. 지금 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요,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전세 대출 보증,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고가 주택 갭 투자자의 전세 대출이 허용됩니다. 유일하게 전세 대출 막히는 사람은요, 지금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하는 주택, 아파트 보유한 사람만 안 되고요. 그 외 비규제 지역 주택 보유한 사람들은 다 전세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월세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겠습니까? 전세로 들어가겠죠. 전세에 들어가서 낮은 이자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빌라 전세 불신의 확산이에요. 지금 빌라 시장에 지금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도 불안해서 못 들어가요. 그나마 믿을 만한 게 보증보험 가입인데 지금 10건 중 6건이 거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빌라 시장에서는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 것이고, 반면에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의 수요가 쏠리는 거예요.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지체된 비선호주택 거주자의 이동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요인이에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3%대 전세대출 금리가 보편화되면서 전세 수요를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대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4월부터는요, 수요가 더욱더 확대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전세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현재 차단된 투자자 유입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실수요자가 일부 사고 있는 시장에서 수요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내 집 마련 정보, 쇼킹 부동산 서적 역전세대란에 나와 있습니다. 급락할 지역과 단지 총정리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왜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도 서적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